오늘은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밥도 있는 거로 대충 때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합니다. 반가워야 할 것 같은데 몸이 먼저 무거워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자식이 오는 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압니다. 냉장고를 열고 청소를 시작하고 반찬을 하나 더 만들고 정작 자식이 왔을 때 엄마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은 말하기 어려웠던 그 감정의 진짜 이유를 6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가움보다 준비가 먼저 떠오릅니다. 연락을 받은 순간 반가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 먼저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줄까, 뭐가 있나, 뭘 사야 하나. 얼굴이 떠오르기 전에 할 일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이 왔을 때 그 준비한 것들을 다 꺼내놓고 나면 엄마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자식은 맛있다고 먹고 있고 옆에서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힘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반가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오는 것이 곧 내가 다시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로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자식의 방문이 쉬는 날이 아니라 더 바빠지는 날로 몸에 새겨진 겁니다. 반가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가움보다 준비가 먼저 오는 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는데 그게 편해졌습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게 낯설었을 겁니다. 밥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 대충 먹게 되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 TV를 틀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용함이 달라집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시간, 눕고 싶을 때 눕는 시간, 아무도 부르지 않는 오후. 그 시간이 쌓이면서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온다고 하면 그 시간이 없어집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표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지친 표정을 보이면 걱정을 시키는 것 같고, 아무 말 없이 있으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는 동안은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게 됩니다. 자식이 돌아가고 나서 문을 닫고 혼자 앉았을 때 그제야 숨을 한번 크게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식이 싫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돌려받은 느낌, 그 안도감이 먼저 오는 겁니다. 오래 자기 시간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 누군가의 존재는 때로 무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무게가 자식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고요. 세 번째,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입을 닫게 됩니다. 자식이 오면 당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뭘 먹고 있는지, 무리하지는 않는지. 그런데 그 말들이 자식한테는 어떻게 들릴지를 엄마는 이미 압니다. 또 그 얘기야. 알아. 걱정 안 해도 돼. 그 반응을 한두 번 받고 나면
다음에는 입이 먼저 닫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해봤자 잔소리로 들릴 것 같아서,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아서 말을 꺼내기 전에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멈추다 보면 자식이 앞에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실제로 대화가 짧아집니다. 밥 먹으면서 TV 보고, 먹고 나서 각자 핸드폰 보고, 잠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식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서로에게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마 마음속에는 뭔가 덜 나는 느낌이 남습니다.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한 겁니다.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식은 잘 모릅니다. 네 번째,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달라집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계단이 조심스럽고 새벽에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식이 왔을 때 그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얘기를 했더니 병원 가라는 말이 돌아왔고, 잠을 못 잔다고 했더니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걱정해 주는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고 나면 자식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걱정하는 얼굴, 조금 긴장하는 눈빛. 그 표정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 앞에서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얘기, 힘든 얘기를 자식 앞에서는 잘 꺼내지 않게 됩니다. 자식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그 불편함과 혼자 있게 됩니다. 자식한테 말했으면 덜 무거웠을 수도 있는데 말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자식이 다녀가고 나서도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기대했다가 실망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오면 좀 오래 있다 가겠지. 이번에는 그냥 편하게 같이 있어도 되겠지. 그런데 자식은 왔다가 금방 일어납니다. 바쁜 거 압니다.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하고 다음 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방문이 반복되다 보면 다음에 온다고 했을 때 그 기대가 조금 작아집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온다는 연락이 와도 예전처럼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마음을 너무 많이 열었다가 또 허전해지는 것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 허전함이 싫어서 처음부터 마음을 조금 닫아두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자식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오래 기다렸다가 짧게 끝나는 일이 반복되면 기다리는 것 자체를 줄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섯 번째, 챙김을 받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식이 오면 엄마는 무언가를 내놓습니다. 밥이든 과일이든 챙겨온 것이든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엄마는 아무거나 하고 답합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 먹고 싶은 거 먹어. 그게 겸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쪽으로 살았으니까요. 자식이 옆에 앉아서 엄마 요즘 어때? 하고 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지 뭐. 나는 괜찮아. 그 말이 나오는 건 별로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힘들다는 걸 어떻게 전하는지 그 언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평생 힘들어도 티내지 않는 것이 잘하는 일이었고 내색하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자식이 옆에 있어도 정작 필요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챙김을 받는 자리에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식이 돌아가고 나면 그 자리가 조용히 남습니다. 말했으면 좋았을 것들, 들어줬으면 했던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로요. 그게 자식 탓이 아닙니다. 엄마 탓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찾아와도 마음이 먼저 가볍지 않은 엄마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하는 몸, 내 시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다문 입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자존심, 기대를 줄이게 된 경험, 챙김을 받는 말을 끝내 배우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쌓여서 그 감정이 된 것입니다.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사랑하는 방식으로만 살아온 결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은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지혜를 담는 오늘이 그 곁에 있겠습니다.